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의 대국은 중국 갑조리그 플레이오프 신진서 구단과 딩하오 구단의 대국인데요. 딩하오 구단이 최근에 세계대회 우승을 하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기사인데, 과연 신진서 구단을 맞이하여 어떤 대국을 펼쳤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딩하오 구단이 흑이고 신진서 구단이 백입니다. 자, 소목, 화점 소목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자, 날일자로 굳히는 수. 이게, 제가 이제 프로기사들 대국을 많이 봤을 때, 아무래도 덤이 좀 많은 대국에서 날일자로 굳히는 수를 굉장히 많이 두더라고요. 흑이. 예, 아무래도 이게 덤이 한 집이라도 더 많은 게 프로기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도 역시 양소목에 날일자로 굳혀두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도 걸쳐 가니까, 자, 입구자로 두고, 자, 두 칸 벌리면서 굉장히 무난하게 두고 있어요. 자, 이 벌림으로는 뭐 이런 벌림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뭐 어깨 짚고 뛰어가는 요런 수도 종종 두어지고요. 네, 그것도 아니면 하나 정도만 교환을 하고 두 칸을 뛰는 수도 종종 나오는 수들인데, 일단 신진서 구단은 확실하게 두 칸을 벌려 두었고요. 자, 3-3이 들어가니까 막아주고 늘고 날일자로 둘 때, 자, 약간 뭐라 그러죠? 중국식 포석 느낌으로 판을 짜고 있는 신진서 구단입니다. 자, 바로 다가왔어요. 자, 이 수루는 이제 이 좌변 쪽만 놓고 본다면 흑도 뭐 이런 자리를 붙이고요, 뭐 붙이고 뭐 젖혀가고 아니면 이 반대쪽을 젖혀가고 이러면서 좀 복잡하게 두는 변화도 연구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또 자주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바둑 트렌드 자체가 되게 빨리빨리 변하고 있죠. 자, 이번 판도 역시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하기보다 일단 딩하오 구단의 그 기풍답게 우변 쪽을 압박하면서 흑 모양을 벌리는 선택을 했고요. 다가올 때 신진서 구단도 다시 한번 벌려가면서 이 우변 쪽, 우아 쪽 102점은 쉽게 공격당할 똘이 아니다. 그래서 공격을 조금 당하더라도 나는 모양을 계속해서 키워가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붙이고 손을 뺐어요. 네, 한 칸 뛰니까 다시 한번 한 칸 뛰고요. 계속해서 좀 이 돌들을 가볍게 보다가 흑돌이 오니까 뻗었는데요. 자, 흑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물론 바둑 자체 형세는 지금 뭐 5대5지만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게, 이게 손을 빼놓고 갑자기 살아두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백이 한 번 더 손을 빼면 흑도 제압하는 자세를 가지고 뭐 백이 계속해서 모양을 키워간다면 흑도 한 번 더 두텁게 제압을 하던지, 아니면 그 다음에 삭감을 들어갈 수 있는 요런 바둑도 짤 수 있는데, 신진서 구단이 모양을 키워가지 않고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흑 입장에서도 그냥 공격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이게 요 자리를 뛰어났다고 해서 이 백돌 3점이 쉽게 공격당하는 돌은 여전히 아니에요. 여기를 밀면은 치고 나오는 자세가 나쁘지 않죠. 그렇다고 반대쪽을 두면 날일자로 두고, 자, 요한 점은 이제 잡혀도 뭐 크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쉽게 공격이 안 되는 거를 파악을 하고, 딩하오 구단이 기분은 살짝 언짢을 수 있지만 바둑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두터운 수를 좌상기 쪽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좌상기를 두니까 다가오면서 어쨌든 이 백돌 3점이 지금 당장 크게 공격을 당할 돌은 아니지만, 백 입장에서도 이런 돌들을 좀 띄워놓고 판을 짜게 되면은 계속해서 바둑을 둘 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압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흑이 안 받는다면 이렇게 찝고 끊는 수가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은 치고 이으면 백돌들이 오히려 두텁게 돼서는 요거는 이제 흑의 불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압박을 하면서 이 3점에 대한 간접적인 보강을 하는 수로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자, 젖히고 이어주면서 역시나 딩하오 구단은 굉장히 침착하게 두고 있고, 신진서 구단 좀 화려하고 발빠르게 두 칸 뛰어가면서 뭐 이런 자리를 붙여오는 거는 뭐 이렇게 막아가면서 충분히 백도 싸울 수가 있겠죠. 네, 요 싸움은 흑이 좀 무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의 약점은 있지만 백도 어느 정도 쉽게 타개가 되었고, 흑도 선수를 잡고 좌변 쪽을 다가와서는 여전히 바둑은 5대5 승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좌변 쪽을 다가오니까 한 칸 뛰고, 자, 나를자로 덮어가는데, 이수는 이제 나와서 끊어달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자리를 끊어버린다면은, 물론 백의 모양도 굉장히 커지지만, 흑도 좌상 백 3점을 제압한다면 백도 굉장히 커요. 하지만 흑이 제압한 이거는 이제 확정가라고 볼 수 있고, 백의 집이 이게 다 된다면은 거의 뭐 100집에 육박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집은 지금 보시면 뭐 이런 자리 붙이는 거, 이런 자리 붙이는 거 조금 까다롭겠죠. 폭발을 들어왔을 때. 그래서 신진서 구단의 스타일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진서 구단도 끊어주지 않고 그냥 밀어두고 좌상 3점에 대한 좀 안정을 취하는 수를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래도 모양이 좋죠. 자, 붙여두고 자, 이렇게 뛰어가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좌상을 버릴 건지, 버리고 요런 자리 두면 이제 확실하게 잡아두고 이 백 모양을 깨러 가겠다. 딩하오 구단의 의도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좌상을 살린다면은 그 다음에 좌상 쪽을 조금 괴롭히면서 살아둘 때 젖히고 두면서 이제 백의 모양을 폭파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여전히 바둑은 굉장히 치열하고요. 자, 백 입장에서도 이 흑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공격은 할 수 있지만, 붙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를 주면서 어느 정도 선으로 흑이 잡히는 거는 흑 입장에서도 용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백의 모양을 많이 깼죠. 그래서 요거는 백의 불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고 통째로 잡으러 가자니 이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뛰어나오는 자세도 있고 뭐 밀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격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신진서 구단도 일단은 흑의 모양을 지워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어깨 짚어가니까 딩하오 구단, 자, 모자 씌워가면서 공격을 하는데, 자, 모자 씌웠을 때 밀어두고 늘 때 두 칸 튀니까 이제 흑도 이 자리를 두면서 안정을 취했지만 백도 이제 상변 쪽에서 확실하게 안정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확실하게 살아두기 전에 이런 기분 좋은 활용들을 해두고, 자, 이 자리를 딱 뛰어가니까 하변에 흑이 산 거, 그리고 상변 쪽에 백이 산 거 해서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인공지능은 흑이 반집 정도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파악하기 힘든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뛰어두니까 두텁게 지켜주고, 자, 막아서 이제는 거의 확실하게 살았죠. 들여다볼 때 넘어가는 수, 이제 공격을 하면서 집으로 득을 볼 수 있는 좋은 수입니다. 자, 바깥으로 이제 나가면서 살자고 하니까 딩하오보다 일단은 바깥쪽으로 못 나와, 이렇게 딱 막아두고, 백도 신진서 구단도 막아두면서 근거를 확보했고요. 자, 이곳을 어깨지퍼하고 죄송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 어깨 짚어두고 이 자리를 지켰는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이 붙인 수가 졌다면 패착이 될 뻔했어요. 자, 이 수로는 당연히 일단은 우변 쪽 돌들을 지켜주고요. 자, 흑이 잡으러 오는 거는 좀 무리일 수가 있죠. 자, 이미 막는 게 한 집이 나 있어서 백 입장에서는 한 집만 더 확보를 한다면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잡으러 가는 거는 흑의 무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변 쪽을 일단 지켜두었으면은 백이 좀 유리한 바둑으로 종반전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이 붙이는 수가 흑한테 역습을 당하게 되면서, 물론 이 상변 쪽에 백대만은 더 쉽게 살아가겠죠, 붙여놨기 때문에. 하지만 우변 쪽 돌들이 잡힌다면 이 바둑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빠져나오는데요. 빠져나오는 자세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막고 싶은데 지금 치받고 이렇게 호구쳐버리면 이을 때 딱 늘거나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두면은 백이 하변 쪽을 잡혀도 마찬가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늘어와도 하변 쪽 나갈 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씌워간다면은 양곳만 느낌으로 백이 굉장히 바쁜 바둑을 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오히려 약한 돌인데 끊어갈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자, 여기서도 하나 밀어두고 이곳을 나가는데요. 여기서 흑이 치받는 거는 백 입자에서도 시원하게 요 3점을 버리고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리고 둔다면은 백도 이 이득을 보고
하변 쪽 흑돌들을 공격을 하면서 또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도 요거는 조금 불만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뭐 있는 수도 가능한가요? 있는 수는 안 되죠. 자, 백도 이렇게 두텁게 잡아두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두고 공격을 시작을 한다면 흑이 3점을 잡은 거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흑의 손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딩하우 구단도 나오면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싸움이 굉장히 백이 까다로운 싸움입니다. 자, 뛰어가면서 봉쇄를 하고요. 신진서 구단이 끼어가는 맥점을 두면서 어쨌든 패 비슷한 모양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 패의 부담 자체가 백이 워낙 클 수밖에 없죠. 백은 다 걸린 패고 흑은 4점을 잡히더라도 한 10집 정도 손해를 보는 것과 이제 백을 다 잡으면은 바둑이 아예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패의 가치 자체도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여전히 백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 딩하우 구단 두텁게 이어두고 상변 쪽도 아직 못 살아 있었죠. 상변 쪽을 살아둘 때 이렇게 딱 밀어서 중앙 쪽을 제압하고요. 자, 끊어서 이제 패를 들어가면서 패싸움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입구자를 둔 수가 살짝 아쉬웠어요. 흑 입장에서는 이 전투를 조금만 더 잘했다면 바둑을 아예 끝내버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 살짝 이제 좀 유리하다고 판단한 딩하우 구단이 물러서게 되면서 이 4점이 어쨌든 백 입장에서 졌다면 바둑이 끝나지만 백도 이겼기 때문에 10집 이상 집을 갖추면서 살 수 있었죠. 물론 중앙 쪽이 뜯긴 게 더 크긴 하지만 백도 이 패를 이겨내면서 한실은 돌렸고요. 자, 딩하우 구단 만만치 않다고 보고 요 패를 이제 버텨가는데 자, 이수로도 일단 딩하우 구단이 지금 보시면은 요 패를 아예 해소를 해버리고 백이 살아둘 때 뭐 어떻게든 살아둘 때 살려주고요. 살려주고 그 다음에 끝내기를 쭉쭉 했다면 좀 유리한 끝내기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이수가 다시 한번 입구자에 이어서 이수가 이 우아 쪽 입구자에 이어서 좀 느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진서 구단이 오히려 이 우아 쪽 패를 들어가고요. 때릴 때 단수치는 절대 패감이 있죠. 자, 받을 수밖에 없고 때려내고 다 받아주고요. 때려낼 때 이제 다시 한번 패싸움이 되는데 결국에는 딩하우 구단도 이 자리를 이으면서 패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패감 자체가 부족하죠. 그래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선수로 때려내고요. 여기도 이제 다시 한번 젖혀 이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 자리를 지금 당장 흑이 두지 않더라도 뒤로 두면은 살 수는 있지만 끝내기로 굉장히 많이 당했죠. 그렇다고 이곳을 이으면 붙이고 치받고 꼬부리고 젖히고 이어가면서 한 수 늘어진 패를 만드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반상의 최대 자리라고 볼 수도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은 백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빵빵 때리면서 돌들을 연결해 갔고요. 선수로 흑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두는 순간 백돌은 연결시켜주고 집으로도 손해를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흑이 유리한 바둑이었던 형세가 지금은 오히려 백 쪽으로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반집 승부를 나타낼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밀어갔는데 이제 뭐 인공지능은 흑이 이 자리를 그냥 받아두었다면 반집에서 한 집 반 정도 그래도 흑이 유리한 끝내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딩하우 구단 입장에서는 그 좋았던 전투가 백돌들을 다 살려주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선수로 다 살려주고 집으로도 손해를 봤죠. 그래서 딩하우 구단이 여기를 그냥 막았다면은 이런 끝내기를 당하는 게 조금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젖혀두는 실수를 하는데요. 이 수는 이제 막으면은 백이 요 교환을 못하는 거죠. 5번, 6번 자리를 딸 수밖에 없는데 이 교환 자체로 흑 입장에서는 반집에서 한 집 정도 끝내기로 득을 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젖히는 교환을 해두고 막겠다 요런 의도였는데 자, 이런 찬스를 놓칠 신진서 구단이 아니죠. 당연히 막어 가고요. 자, 늘면서 버티지만 치중 가고 넘어가고
자, 이곳을 찝었을 때 젖히는 수가 있었어요. 네, 물론 이어준다면은 흙도 살아가게 되면서 흙의 집도 깨졌지만 백의 집도 깨졌기 때문에 여전히 팽팽한 개가승부인데요. 신진서 구단이 젖히는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자, 이렇게 딱 넘어가게 되니까 실전에도 이후 진행에 나오지만 이 흙이 지금 한 수 늘어진 패 정도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단 한순간에 한 수 실수로 팽팽했던 바둑이 신진서 구단 쪽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딩하우 구단으로서는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뭐 별 수가 없어요. 수순을 쭉쭉쭉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좌상 쪽이 이렇게 한 수 늘어진 패가 났고요. 이제 패의 대가로 계속 패싸움을 하고 한 수 늘어진 패는 이제 패감이 3개 많아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우변 쪽을 단수 쳤을 때도 받지 못하고요. 일단 패 한번 때려내고 받아주고 우변 쪽을 정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찝네요. 여기를 찝었을 때 결국에 이제 받지를 못했는데 받아준다면 백이 때려냈을 때 이 패감을 쓰고 이을 때 패를 따고 그 다음에 백은 뭐 이런 패감을 써야 되나요? 아니면 때려내는 수? 어떤 패감이 있었을까요? 아, 여기 막는 패감을 써야 되네요. 여기 그냥 때려내는 거는 좌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역전이네요. 그래서 이런 막는 패감이 조금 손해긴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패싸움을 진행을 한다면 결국에는 흙이 쓸만한 패감이 없죠. 이런 있는 자리도 지금 여기 때리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받아줘도 됩니다. 때리고 딸 때 딱 살아준다면은 이것도 백이 10집 이상 유리한 바둑이기 때문에 결국에 딩하우 구단이 이 찝는 패감을 받지 못하고 좌상 쪽을 때려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자리를 딱 끊게 되니까 물론 좌상 쪽과 이 중앙 쪽을 비교를 한다면 중앙 쪽이 조금 더 작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전에 바둑이 유리했던 백이기 때문에 이 단순 크기로는 흙이 한 두세 집, 뭐 세네 집 정도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더 진행을 해봤자 백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이런 자리들만 두고 있어도 흙이 집으로 많이 뒤처진 형세이기 때문에 결국에 딩하우 구단이 이 우상 쪽 따는 수를 보자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딩하우 구단 입장으로서는 신진서 구단의 우변 쪽 지키지 않은 수를 추궁해가면서 굉장히 유리한 바둑으로 이끌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투에서 오히려 백이 패를 들어가는 자세가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면서 그 심리적 압박감이 좌상 쪽 젖히는 수로 나타나고 그 좌상 쪽 젖히는 수를 신진서 구단이 또 놓치지 않고 잘 추궁을 해가면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결국에는 신진서 구단이 승리를 거뒀던 바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갑조리그 플레이오프 서로 이제 팀 간에 어떻게 보면 자존심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진서 구단이 이 세계대회에 최근에 우승한 딩하우 구단을 꺾고 팀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자, 아무튼 두 선수 모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은 대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흑백바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